FA컵 16강전에서 첼시가 맨유에게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 경기였기 때문에 거 좀 타격이 더 큰 그런 패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맨유가 첼시를 완전히 읽고 담궈버렸습니다. 네,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 동안에 3번의 충격적인 완패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본머스 원정에서 0대4로 진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6으로 진 것, 식스앤더 시티 경기가 있었고요. 또 오늘 이번에 또 홈 경기였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맨유와의 FA컵 16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세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첼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뭐 사리 감독에 대한 비난도 크고 또 조르진을 중심으로 한 몇몇 주요 선수들에 대한 어떤 좀 혹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런 혹평을 뭐 극복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첼시의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는 맨유의 어떤 강점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지 못했고요. 지난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유가 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했을 때 약점이 무엇인지 혈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좀 노출했잖아요. 투엘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의 투엘 감독이 마르키노스 선수를 포그바를 무력화시키는데 동원을 했고 이 포그바에게 거의 뭐 그 맨마킹을 붙이듯이 기용을 했던 이 마르키노스 카드가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포그바가 막히면 맨유의 공격이 잘 살지를 못한다는 것을 페이스치가 확실히 보여줬고 특히 맨유가 모두가 알다시피 왼쪽 측면 뭐 좌편향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왼쪽 측면 쪽 공격에 많이 의존을 하는 공세를 펴는데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맨유의 어떤 강점,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봉쇄를 하지 못하면서 포그바에게만 도움 하나, 골 하나를 내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전술적인 대처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포그바를 놓친 것입니다만 스스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맨유의 수비를 보면요. 그 골키퍼나 그 상대 첼시가 골키퍼나 자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뭐 레시포드를 비롯한 공격수들이 압박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위치에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압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첼시가 하프라인 근처 하프라인 넘어 들어올 때는 수비를 거기 던질 압박 하지 않아요. 내려가서 자기들 수비 진영, 자기들 박스 근처에서 두 줄 수비를 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근데 첼시가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지 못했고, 뭐 과감한 중거리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고, 이러면서 측면 쪽으로 볼을 돌리고 크로스를 많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크로스를 올릴 때 중간에 이제 중앙에서 버티는 선수는 이과인밖에 없었고, 근데 이과인이 혼자서 뭐 4명, 5명의 상대 수비수를 상대로 공중볼을 따낸다는 것은 뭐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점유율은 메뉴보다 높았습니다만 거의 의미 없는 점유율로 횡패스하고 백패스를 남발하는 그런 뭐 이전 경기들하고 흡사한 그런 난맥상에 처했고요. 또 사리 감독이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전혀 이런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카드를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선수 교체도 기존의 포맷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냥 뭐 바꿔 끼우기 정도. 코바치치 대신에 바클리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교체를 또 감행을 했기 때문에 팬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첼시의 이런 지지부진한 경기 또 말씀드린 전술적인 대처 외에도 크고 작은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덕분에 맨유의 소시에다 감독은 PSG전에서 좀 약간 입지가 약간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패배가 상대 투엘 감독의 대처도 대처지만 그 마샬과 이 링가드가 부상으로 나가게 된 이런 그런 부분 때문이었구나 이런 어떤 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날 패배를 통해서 사리 감독은 다시 고집불통 이미지 정말 융통성 없고 플랜 B가 없는 감독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게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리 감독의 입지가 정말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정말 이 첼시가 워낙에 그 참을성이 없는 보드진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사리 감독에게 과연 올 시즌을 풀 시즌을 맡길 것인가 굉장히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선수들을 비난을 하는 데 이어서
이어진 경기에서 역시 조르지뉴 중심의 어떤 선발 기용,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경기 운영 자체가 판에 박힌 것처럼 상대가 다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계속 지금 또 가동을 했기 때문에 사리 감독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영국 언론을 휩쓸었던 뉴스가 있었죠. 바로 지단 감독의 첼시 부임설입니다. 사실 첼시가 새롭게 데리고 올 만한 감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첼시의 눈높이에 맞출 만한, 또 지금의 첼시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감독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단 감독이 와주기만 한다면 첼시에겐 정말 좋은 카드죠.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진전이 있는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외신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소식에 따르면 지단 감독이 첼시 쪽에 세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단 감독이 첫째, 아자르에게 정말 엄청난 계약 조건, 재계약 조건을 제시를 해서 아자르를 붙잡아둬라. 그리고 나에게 여기 나와 있죠. 2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이적료를, 그러니까 이적 자금을 달라. 그리고 선수 이적 관련해서 자기가 정권을 갖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지단이 지금 첼시에 와서 얻을 게 있을까? 선수로도 모든 걸 잃었고 감독으로도 모든 걸 잃었고 월드컵 우승 감독, 대표팀 우승 감독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걸 다 이룬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첼시에 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리 감독의 입지가 그만큼 좁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지단 감독이 오든 말든 그 어떤 그 후임 감독이 누가 될지를 떠나서 어쨌든 사리 감독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최근에 반복된 그 실패, 패착들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개선될 여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그 자파코스타를 교체 투입을 한 것 굉장히 절정이었죠. 어떤 좀 두 골 차로 홈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한 비겨서 연장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파코스타를 투입을 하고 이 지로를 벤치에 앉혀놨기 때문에 허드슨 오도이 다 쓰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리 감독의 입지는 정말 절체절명이다. 당장 경질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물론 사리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축구, 이게 구현될 수 있을 정도 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좀 축구계에서 필요한 미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첼시는 어쨌든 우승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고 정말 많은 돈을 소비를 한 팀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리그 6위, 또 FA컵 탈락,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사리 감독이 더 버틸 힘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적 루머, 굉장히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이적이란다, 이 경질 및 새로운 감독 선임 루머, 또 게다가 지금 오늘 상대팀이었던 맨유가 과감하게 그 무리뉴 감독을 내치고 솔샤르 감독 대행 체제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주변 환경들이 결과적으로 사리 감독의 입지를, 첼시 감독으로서 수명을 굉장히 지금 좁아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경질 소식이 들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단 감독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게 되면은 정말 이 EPL에는 정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조르지뉴가 욕먹는 거 뭐 이해는 갑니다. 당연히 합당한 욕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근데 바클리라든가 코바치치를 곁에다가 두고 조르지뉴 카드를 쓴다는 것은 사리 감독의 좀 무모한 어떤 고집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럴 거면 캉테하고 둘을 더블 보란치로 놓고서는 미드필드 구성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리 감독이. 그래서 경질이 답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첼시인 것 같아요.